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러시아 저출산 사례와 그 대응 노력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한 영광입니다. 외국 나라의 케이스는 한국 저출산 문제에 해결 찾는 데 아이디어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출산율 문제는 오랫동안 가장 논의되고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출산율 상황과 정부의 정책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봅시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러시아의 인구 상황은 크게 변했습니다. 이 1990년대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소련 해체, 생활 수준 하락과 관련된 출산율 급감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대에는 일정한 인구 증가가 있었지만 이 추세는 일시적이었고 2010년대에는 다시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2023년 러시아 통계청 러스타트 데이터에 따르면 출산율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전 출산율은 지금 1.5, 1.6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2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여전히 높아서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올해는 약 30만 명 정도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저출산 문제는 이 원인으로는 경제적 불안정,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실업률, 생활비 상승,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때 사망률은 높았고 출산을 미루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러시아의 낮은 출산율의 영향은 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구학적 구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1990년대에 당시에 아직도 가는 2차 대전 영향과 소련 붕괴의 영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인구수는 별로 없었고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도 수가 대단히 줄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지금 가임기지만 세대 인원수가 적어서 정상적인 출산율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인구 구조는 노인 비율이 높고 청년 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입니다. 이주민들은 인구 감소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저출산 인구와 고령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젊은 세대의 출산율 감소의 심리적 요소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early Gen Z 세대에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심리적 원인 중 하나로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자기 부모가 겪은 어려움 그리고 목격했던 그런 고난 같은 것들을 목격해서 경제적 문제, 불안정성, 가정 유지를 위한 어려움 등을 밀레니얼 세대의 의식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가정을 꾸리는 것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를 선호합니다. 요즘 아주 러시아나 유럽 쪽 SNS에서 그런 식으로 농담이 많이 나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동물을 키우고 요즘 젠 알파는 아이를 낳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가치에서 자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로 전환됐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사실 전통적인 그런 가족 가치 기반에는 늘 종교가 있었고 근데 소련 시절과 1990년대 종교의 부조로 인한 최근 가족 가치는 약화되었고 젊은 세대는 점점 더 경력,
여행,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러시아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물어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이게 68%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싶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원인은 사실 뭐 30%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한국과 비교하면은 한국 젊은이들은 이건 2023년 데이터거든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원인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아직까지. 다음에는 러시아 출산율 증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시작된 모선 자본 프로그램은 두 번째 아이를 이상으로 낳은 가족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모선 자본 금액은 점점 인상되어 2023년 기준으로 약 70만 루블까지 올랐으며 그거는 한국 돈으로 대략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 돈은 주택 마련 그리고 자녀 교육, 어머니의 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는 첫 아이를 낳아도 모선 자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젊은 부모님들이 더 빨리 아이를 갖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이 젊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다양한 그런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세금 혜택과 낮은 이자율의 주택 대출을 그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7세 이하 자녀에게 매달 지원금을 주고 2022년부터는 그 나이가 17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지금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17세까지 매달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은 러시아 돈으로 15,000 루블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는 약 지금 환율이 좀 높지만 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20만 원은 한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뭐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러시아 사람들에게 나름 큰 금액입니다. 매달이라면 더욱더. 또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치원이나 그런 보육시설을 또 확대하는 정책도 있고 부모가 빠르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치원 대기 시간도 줄이는 데 힘을 쓰고 있고 특히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근데 출산 휴가는 러시아에서는 아이가 3살 되기 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3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출산 휴가를 유지할 수 있고 그 휴가를 엄마뿐만 아니라 아버지든 다른 가족,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가족분들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자기 월급 뭐 그런 소득 수준의 40%까지 정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최근 정책입니다. 러시아에서는 10월 중순 차일드 프리 이념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이 법안은 여러 법에 대한 그런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을 권장하는 정보를 인터넷 언론 광고에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 의장 몰로진에 따르면은 이 법은 개인이 아이를 갖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출산을 거부하는 그런 생활 스타일, 그런 이념을 홍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은 개인이라면 최대 10만 루블, 법인이라면 최대 100만 루블, 그리고
많이 약간 그런 벌금이 있는데 특히 미성년자에게 차일드 프리 이념을 홍보하고 있으면은 그 벌금이 더 많이 커집니다. 최대는 500만 루블까지 한국 돈으로 7천만 원 넘습니다. 네. 그리고 뭐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그 뒤로도 동시에 한 정당의 의원들이 법안 패키지 1차 심의를 통과한 후 차일드 프리 선전으로 간주되는 것들에서는 만약에 여성분이 자기가 뭐 의학적 금기 사안이라든가 종교적 신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차일드 프리를 주장한다면은 그걸 선전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가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부활시키려고 적극적으로 교회랑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전년층의 가치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가족 관계를 홍보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도구 중 하나는 가족 가치를 지원하고 다자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 종교회 Russian Orthodox Church 그 조직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종교회는 가정 지원, 자녀 양육 그리고 결혼 제도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그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회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고 그리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들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가치 연구 데이터 그런 연구에 따르면은 사실 개인의 종교성과 자녀 수는 연관성이 딱히 없지만 그 연관성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연관성은 높은 수준의 종교적 그런 활동 참여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많이 나타납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에서는 종교 사회와 기관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 지금은 이러한 연관성을 딱히 볼 수는 없지만 그 반대로 종교적 참여도가 높고 전통적인 문화를 지닌 지역에서는 더 높은 출생률을 관찰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러시아 체첸과 다게스탄 같은 무슬림 주를 이루는 북카카스 지역들은 종교의 신앙이나 세속적인 러시아 다른 지역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출생률을 보여줍니다. 인구의 95%가 이슬람을 신봉하는 체첸은 최근 몇 년간 러시아에서 출생률 지표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등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출산율 장려 여러 도정에 증명해 있습니다. 러시아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제적 안정과 그 주거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가정이 소득 부족으로 출산율을 미루거나 높은 재택 비용 때문에 자녀 계획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 해야 되고 유치원과 학교, 의료시설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유용한 근무 시간, 재택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하여 부모가 일과 가정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병화를 일으키기 위해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가족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현대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의 가치를 선호하면서 개인 발전과 경력 여행 등 그런 걸 더 중요시하며 이는 가장 그 가족을 현생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도덕적, 문화적, 종교적 흐름이 사회에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우에는 유교가 이러한 역할을 해왔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에서도 종교가 이제 그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그 영향력이 악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러시아도 한국도 젊은 세대에게 전통적인 가족을 주요 가치 중 하나로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문화적 중심을 되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